컬처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인사 담당 직원인 패티 맥코드와 함께 입사 직원들의 교육용으로 컬처덱을 만듭니다. 가치, 지향점, 운영 원칙을 정리한 140페이지의 문서였죠. 2009년 이를 공개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조직 문화 교과서가 되었고 본격적으로 컬처덱이라는 단어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페이스북의 sheryl 랜드버그는 이를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 이전에 컬처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넷플릭스의 컬처덱이 이토록 유명해진 것은 형식 자체보다 바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형식은 그저 흰 슬라이드에 글자가 쓰여진 날것의 모습입니다. 조별 과제에 제출했다간 욕을 바가지로 들을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내용은 무척이나 심오합니다. 넷플릭스의 컬처덱은 스타트업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수면실이나 과자, 안마의자 등 최고의 복지와 수평적 문화만을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언급했죠. 또한 체계화 시스템, 마이크로 매니징을 없애고 제약 없는 자율성을 추구했습니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다음 문장이 더욱 놀랍죠. 자유를 주는 대신 막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지킬 수 없고 탁월하지 못하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대놓고 적어 놓은 것이죠. 물론 해고가 무척이나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어떤 울림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더불어 극한의 솔직함을 추구합니다. 대표가 직원에게 뭔가를 모른다고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선 절반의 진실을 가장 경계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편집된 정보만을 전할 때 멤버들은 냉소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죠. 완전히 동의합니다. 구성원들은 그리 둔하지 않거든요. 회사 돌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경영 상황은 물론 업무에 있어서 성과, 무지, 고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가감없이 털어놓는 극도의 솔직함을 원하죠.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와 통제입니다. 똑똑한 인재일수록 우리 기업의 비전, 대표의 성향, 문화, 현재 상황, 리스크를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로켓에 계속 타야 할지 알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지금 스타트업의 컬처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프터모멘트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박창선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에 필요한 것을 언어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디자인 회사입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기업들과 제작해 오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컬처덱입니다. 넷플릭스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국내의 스타트업이나 기업들도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을 만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정리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컬처덱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사실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나 문화가 있고 이를 정리하고 또 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문화를 정리정돈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제가 시작에서 설명했던 넷플릭스 컬처덱을 먼저 살펴볼까요? 넷플릭스의 컬처덱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었을까요? 넷플릭스의 컬처덱은 그 도입부의 7가지 핵심 관점을 언급합니다. 정해진 가치가 아니라 실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가치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죠. 이들이 높은 가치로 치는 건 높은 퍼포먼스와 자율과 책임, 맥락, 심리적으로는 강하지만 제도적으로 느슨한 조직, 동종업계 최고의 대우, 승진과 자기개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회사를 까버립니다. 사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라 보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요. 회사의 로비에는 회사의 핵심 가치나 인지상이 적혀 있습니다. 성실, 소통, 존중 이런 단어들에 많이 익숙하시죠? 파산한 앨런도 이러한 핵심 가치를 로비에 포스터로 붙여놓곤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러한 앨런을 의문의 1패를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팩폭으로 가슴을 때리는 거죠. 회사의 진짜 가치는 구호가 아니라 누가 보상, 승진, 해고당하는지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부터 이어지는 9가지의 행동과 기술을 만족해야 우리는 여러분을 고용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넷플릭스 컬처덱의 수많은 페이지 중 핵심은 바로 이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컬처덱은 아름다운 약속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룰이죠. 룰에는 보상과 벌칙이 있습니다. 컬처덱엔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죠. 제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컬처덱은 구성원들을 처벌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성원들이 지켜가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는 방어막이자 구성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문화의 특수성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는 특별한 조직에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이외에 그라운드 룰이라고 불리는 실무 원칙이나 회사의 정보들은 옵션일 뿐입니다. 넷플릭스의 컬처덱을 보다 보면 소름이 돋는 부분
분들이 많습니다. 내부 구성원들 입장에선 나는 이렇게 빡센 곳에서 엄청난 인재들과 함께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존재라는 뽕이 차오를 수도 있겠죠.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능력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만든 문화는 그 문화에 속한 개인을 규정하기도 하니까요. 컬처덱은 조직에 속할 자격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룰을 규정합니다. 넷플릭스의 컬처덱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앨런의 사례는 물론 자율과 책임 파트에선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경우 일반적인 기업은 대책 없이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대다수 회사는 지출이나 출장비 등 복잡한 보고 절차 정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What the fuck? 우리에겐 이 모든 건 5어절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ct in Netflix's best interest, 즉 넷플릭스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서 하란 말입니다. 이런 시크함과 고고함이 컬처덱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컬처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컬처덱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죠. 심지어 현재 넷플릭스는 과거 컬처덱의 메시지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심플한 슬라이드에서 느껴야 할 점들은 충분합니다. 메시지와 그걸 전하는 태도, 그리고 메시지를 행하는 제도가 일치했다는 점이죠. 컬처덱은 속에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장하거나 예쁜 말로 정제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컬처덱을 만들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1원칙이기도 합니다. 컬처덱은 문화를 그대로 드러낸다. 컬처덱의 말투와 내용, 실제 행동은 모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를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선 사례일지 안 좋은 사례일지는 일단 판단을 좀 보류할게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컬처덱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The Anti-Handbook, 핸드북이란 단어를 썼죠. 컬처덱 이전에도 회사들은 규율을 담은 일종의 핸드북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핸드북은 아니지만 핸드북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제목이죠. 이 컬처덱은 고작 4장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꽤나 강렬합니다. 대상은 테슬라에 갓 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간단한 서문을 지나면 14가지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가치들을 한 단락 정도로 설명하고 있죠.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나 줄 법한 정책, 규정집 같은 건 없다. 그런 건 대부분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화성 정도를 꿈꾸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으로 일할 것이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다면 안녕히 가세요 라는 의미죠. 내용에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신뢰. 우린 서로를 엄청나게 믿고 있고 그러지 못할 거라면 나가세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보고해라. 그게 우리 방식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책임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챙기세요. 말 안 해줘서 몰랐는데요 라는 말은 안 통합니다. 출근. 회사가 기대하는 만큼 해라. 지각. 여긴 학교가 아니다. 지각은 없다. 그냥 네 할 일을 하세요. 보이니까요. 병가. 아프면 쉬어라. 남들 아프게 하지 말고. 멍청한 행동들. 도둑질, 기밀공유, 마약, 총기 소지 등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한다면 지금 떠나라.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떠나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린 다 보입니다 등의 간결하고 직관적인 메시지들이죠. 경영용어 따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데다 정말 일론 머스크스러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13번째 가치 펀과 모럴 오브 더 스토리에서는 갑자기 부드러워집니다. 갑자기 열심히 일하고 성장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던지 인생은 너무 짧다. 멋진 사람들과 멋진 방식으로 일하자. 우린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장들이 등장하며 훈훈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컬처덱은 쉽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일을 깔고 앉아서 컬처덱만 들여다볼 시간은 없죠. 때문에 이처럼 짧고 강렬한 메시지로 회사를 규정하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답게 말투는 강하고 단호합니다. 뒤쪽에 부드러운 대응들이 오히려 이질적으로 느껴질 정도죠. 제 경험상 컬처덱의 무드는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자와 할 말을 가감없이 전하고 싶은 자의 팽팽한 타협점에서 쓰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경우라면 기업은 이토록 세게 말하는 걸 용납되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투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컬처덱을 만들어 보면 이런 선택은 안전하지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뒤쪽에서 컬처덱의 언어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테슬라 컬처덱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브랜드의 컬처덱은 결국 당신이 어떤 세계에 발을 들였는지 인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떤 색깔의 세계인지 알아차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게 만들지 마세요. 색깔을 드러내고 싶다면 과감하게 그리고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컬처덱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두 군데의 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상 컬처덱을 모두 살펴보진 못했지만 넷플릭스와 테슬라의 컬처덱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성원으로서 이걸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컬처덱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나요? 컬처덱을 만들기에 앞서 이걸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컬처덱이라는 단어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조금씩 다른 이름, 핸드북, 컬처덱, 컬처북 등으로 끊임없이 문화를 정리해 왔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와 적합한지 정의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컬처덱을 모두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구성원에게, 회사에게, 대표님에게 컬처덱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색다른 가치들을 만들어내죠. 이제부터 좀 더 깊숙한 컬처덱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